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며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연이은 하락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금융불안, 환율전쟁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더 떨어질까, 이제는 매도해야 하나 같은 불안한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고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인물은 바로 그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 원칙을 무기로 삼아 시장을 이겨낸 인물, 현대가치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1929년 미국 증시는 유례없는 폭락을 맞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붕괴는 미국 전체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은행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실업률은 급등했고 거리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벤저민 그레이엄도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을 해왔지만 시장의 전면적인 붕괴 앞에서 그 역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산 중 70% 이상이 단기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통해 투자자로서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레이엄은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총합이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가 후에 투표기계와 저울이라는 유명한 비유로 남긴 개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치에 기반한 투자, 즉 가치 투자였습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철저한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재무제표, 자산 대비 시가총액, 부채 비율,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수치가 말해주는 진짜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유명한 개념, 안전마진입니다. 이는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 투자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당시 그가 실제로 투자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는 노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았지만 자산 가치는 매우 높은 상태였고, 그레이엄은 이를 간파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선택은 높은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분산 투자 전략도 병행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저평가된 기업들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결국 그는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위기 속에서야말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특히 워렌 버핏은 이 철학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투자자로 성장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불안, 금리 인상 등 수많은 악재가 겹치며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냉정하게 분석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이 강조한 것처럼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군수 및 상업용 발주가 증가하며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선업은 2025년 들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은 LNG 운반선, 군함 등의 수주를 확대하며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곳곳에 AI 기술이 적용되며 AI 반도체, 챗봇,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이러한 연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 인프라 역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과 안정성도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수요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및 스마트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견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온상압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퀀텀 컴퓨팅과 소재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보다 기업의 재무구조,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레이엄처럼 숫자를 읽고 해석하는 힘, 그리고 그 해석에 기반한 투자 원칙.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실력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설들은 말합니다. 위기에서 도망치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단기적인 뉴스에 반응하는 대신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실적이 꾸준한가? 빚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산업 내 경쟁력은 어떤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투자자가 결국 시간과 함께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나요? 매일의 변동성에 휘둘리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공포 대신 분석, 충동 대신 원칙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워렌 버핏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금처럼 AI와 기술주가 과열된 시장에서 그는 왜 대부분의 기술주 투자를 거부했고 결국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가치와 원칙을 중심에 둔 투자자의 시선으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